10번 이상 재수술을 했고 성형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졌느냐? 내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성형 중독 성향이 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고 재수술을 반복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 참 안타깝고 제가 의사로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하루에 뭐 20번 이상, 30번 이상 거울을 보고 신경 쓰는 분들 있잖아요. 내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하루 종일 이렇게 예민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자존감에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필요가 없는데도 뭐 1년에 3번 이상 수술을 시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형 중독 성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의 자존감의 문제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정신과로 상담을 가신다면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지. 첫 번째로 지지치료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왜 얼굴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느냐, 왜 외모에 있어서 열등감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느냐, 이거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계속 성형에 집착하는 게 당신의 어떤 인지적인 왜곡 때문이다, 당신의 착각 때문이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해줘요. 이런 깨달음을 주고 스스로 이해하게끔 하는 걸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이게 2단계예요. 이 1, 2단계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집착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수준의 불안감은 세로토닌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불안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부족해지다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초조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작업도 필요에 의해서는 같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나 어렵게 정신과를 가신다면 일단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군요. 정신과는요, 그냥 자기 고민 얘기할 수 있고, 자기 불안한 거 있으면 하소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도 못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는 뭐 옹달샘 같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한번 가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대학생이셨어요. 10번 이상 재수술을 했고 10번이나. 네, 정말 중독이라고 할 만큼 외모에 집착을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집착을 가지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너는 코만 고치면 예쁠 것 같아. 그 뭐라고 하나요? 귀족 수술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네, 아마 코 옆부분에 꺼진 부분을 돋아주는 수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강요를 했어요. 너 이것만 하면 정말 예뻐질 텐데. 불안감 때문에 쫓기듯이 하게 된 거죠. 자의에 의해서 하게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결과도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계속 반복되어 수술을 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입꼬리가 안 올라간다, 나는 웃을 수 없게 되었다, 성형 부작용으로 안면신경이 마비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입꼬리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안 움직여진다. 본인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형 부작용으로 해서 나는 이제 남자친구한테도 차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감정, 우울감을 계속 자기한테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가셨나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힘들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뭐 자기 부모님 얘기도 하고 또 외모에 대해서 힘들게 쫓기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 주변의 평가도 중요하지가 않다. 결국은 당신의 자존감이 제일 중요한 거고, 당신이 원하는 수술을 해야 되고 당신이 원하는 아름다움을 인지해야 된다, 이런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게 조금씩 호전되면서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형외과가 해드릴 수 없는 거를 선생님이 해주셨군요. 성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임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는 성형을 하기 전에 먼저 내면적인 준비부터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적인 변화 못지않게 내면적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뭐 운동을 추천한다거나 일상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든가 이런 권유를 한다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환자가 있는데 얼굴에 활기를 찾고 싶다, 얼굴이 화사해지고 싶다, 지방 이식을 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지방이 들어가면 분명히 얼굴이 볼륨도 생기고 뭔가 젊어져 보이겠지만 원하시는 화사한 느낌, 그 에너지 이런 느낌을 찾을 수 없다고 제가 보고 한 3개월 정도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보시고 그 이후에 지방 이식을 하시면 결과가 더 좋을 거다 이래서 보낸 분이 계시거든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이 마음의 준비나 내면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성형을 아무리 해도 진정하게 아름다워진다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태도랄까? 모든 외양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더 멋지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께서 성형 이전에 그 운동을 추천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 추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숙제를 하나 해결한 것 같아요. 성형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성형과 함께 마음의 준비라든지 마음의 지지 이런 게 같이 완성이 되어야 진정한 성형이 된다는 것을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의사로서 이 점 잘 제가 생각하고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아닌가? 거의 요새는 코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분은 사진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